자, 이 책은 포운 이종기 선생님께서 쓰셨습니다. 이분은 이제 95년 돌아가셨는데요. 이때 아직까지 한국 사회에 가야가 알려지지 않았을 때 이 가야의 실체를 알기 위해서 인도라든지 일본을 수차례 탐방해 가지고 가야의 진실을 찾는 그런 내용을 많이 책을 썼습니다. 그 이제 그런 결정판으로 일본에서 낸 책이 말 그대로 내자마자 바로 강제 해수를 당했는데요. 자, 이 책입니다. 1976년 이 책이 얼마만큼 이제 충격을 줄지 일본에서는 이 책을 읽어본 사람이 아주 이제 말 그대로 뭐 소개를 했습니다. 당시 베스트셀러 작가였던 마스모토 세이초라는 양반이 이 책을 읽어야 된다는 소개문도 곁들여 가지고 아사히 신문에 전단 광고까지 이 책을 냈습니다. 하지만 정작 1976년 자, 일본에서 출간하자마자 바로 일본 정부에서 강제 해수를 해버립니다. 자, 책의 제목은 히미코 도레의 수수께끼입니다. 여러분들 가야 일본에 대해서 알려면 반드시 알아야 될 인물이 여러분들 히미코입니다. 히미코 비묘라고 이제 불리는 데 보면요. 히미코 도레의 수수께끼. 도대체 이 책에는 어떤 내용을 이종기 선생이 썼길래 일본에서 나서 가지고 바로 출간하자마자 강제 해수를 했을까요? 여러분들 내용 원문을 여러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명을 곁들여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히미코는 누구냐면 바로 야마대국의 여왕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가고시마의 히미코 신사에 있는 히미코 석상인데요. 저 히미코 여성입니다. 복장하고 여러분들 머리에 쓴 모자를 보시면 어디하고 비슷한지 아마 느끼실 겁니다. 자, 야마대국의 여왕으로서 한국과 중국의 정사에는 등장합니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어떻습니까? 저 여왕의 실체를 가려놨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 꼴린 대로 쓴 것이 여러분들 아시죠? 바로 일본 서기의 저 히미코 이야기를 누구의 이야기를 돌려버리느냐? 나중에 보시면 여러분들 알고 있는 바로 임나일본부의 주인공으로 여기는 하는 신공항우를 저 인물을 대체해 가지고 기록을 해 놓습니다. 그 내용을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번 쭉 보시기 바랍니다. 자, 히미코 동상 보시기 바랍니다. 일본에 가 보시면 히미코라는 여왕인데요. 최초의 일본의 여왕입니다. 여왕이고 자, 저 여왕이 나온 지역은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것이 바로 큐슈입니다. 큐슈인데 일본 서기의 신공항우는 큐슈가 아니라 어때 보면요. 바로 야마토에서 나왔죠. 그래서 출신지가 틀립니다. 그런데 일본 학자들이 자, 일본 서기를 쓸 때 어떻게 조작을 했는지 여러분들 한번 살짝 보시기 바랍니다. 그 나중에 말씀드릴 테니까요. 자, 지금 보시는 장면이 일본에 있는 히미코 동상인데 자, 여왕이 손에 들고 있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저것이 바로 파영동기입니다. 파영동기 돌아가는 스크루처럼 생겼죠.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저 파영동기가 우리나라 김해 대성동에서 출토된 파영동기입니다. 지금 가야에 속된 말로 파영동기인데 이 가야 문화가 얼마만큼 일본에 전파됐는지를 볼 수 있는 것은 파영동기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파영동기는 일본 학자들이 자기들만이 있는 동기인 줄 알았는데 김해 대성동에서 저것이 발굴되면서 입을 싹 닫아버렸습니다. 왜? 파영동기의 원 출처가 드러났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입을 다물었는데요. 그동안 일본에서 얼마만큼 파영동기가 발굴됐는지 간단하게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1882년 보시면 사미타 타카라즈카 고분에서 나온 파영동기, 1911년 가까와 현에서 나온 파영동기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944년 2차 대전 말 사가현에서 나온 파영동기, 61년 나라현에서 나온 파영동기, 1989년 그리고 1992년 어떻습니까? 유적에서 나온 파영동기, 그리고 히로시마에서 나온 파영동기, 이바라기현에서 나온 파영동기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나라 김해 대성동에서 나온 파영동기의 모델이 어떻습니까? 일본 열도에 나가면서 자, 스크루가 여러 개지가 몇 개가 늘어나죠. 4개에서 8개, 2, 6, 뭐 이렇게 쭉 늘어납니다. 저것이 일본 열도 어떻습니까? 쭉 번져나갑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저 동기를 누가 찌고 있다? 여러분들 바로 히미코 여왕이 손에 들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들 보셨을 겁니다. 자, 기록을 보겠습니다. 자, 삼국사기 신라본기 제2 아달라
이사금에 대한 기록을 보시면 자 173년 여름 5월에 외의 여왕 히미코가 사신을 파견하여 예물을 보냈다. 우리나라 정사에 기록되어 있고 그러면 저 히미코는 전설의 인물이 아니라 진짜 실물입니다. 그죠? 진짜에 실존했던 인물이고 자 삼국지 위서 한번 보겠습니다. 삼소제기에 보시면 뭐가 나오냐 겨울 12월에 외국의 여왕 비미오 이 히미코입니다. 비미오를 히미코로 있는데 자 비미오가 사신을 보내 봉헌하였다라고 우리나라 사서와 중국의 사서까지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외의 여왕인 히미코입니다. 말 그대로 실존했던 인물이죠. 신궁황후는 역사에 등장하지 않죠. 일본 서기에만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자, 여러분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기록을 조금 더 볼까요? 일본 서기 신궁황후 39년편 보시기 바랍니다. 239년인데 신궁황후를 우리나라 역사로 만들기 위해서 역사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우리나라 학자들 일본 학자들이 서로 합심한 것이 뭐냐면 저기다가 120년을 다 하자. 그러면 한국 역사하고 비슷해진다 해가지고 쇼를 하고 자빠졌습니다. 자, 신궁황기 39년 기록 보겠습니다. 이해의 간지가 김인데 자 위지에서 말하기를 명제경초 3년 6월에 외 여왕이 대부 난두미 등을 보내 군에 이르러 천자에게 조언을 청하자 대방군 태수 등 관리를 보내고 가게 하여 경도에 이르게 하였다 한다. 이것이 원래 때요. 이 기록이 누구의 기록요? 히미코의 기록인데 일본 서기를 쓰는 인간이 히미코를 빼고 가공의 인물 신궁황후를 히미코로 대치 어떻습니까? 신궁황후를 히미코 대신으로 써버린 겁니다. 이게 뭐냐? 여기에 등장하는 여왕은 실제로 정사에 등장하는 히미코인데 일본 서기를 쓰는 작자가 신궁황후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신궁하고 히미코는 어떻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출신지가 어떻습니까? 쉽게 말하면 자기를 왕국을 세운 그 지역이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인물인데 일본 서기를 쓴 사람이 신궁황후를 누구의 기록을 빌려서 히미코의 기록을 빌려서 저렇게 조작한 것을 여러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삼국지 위서 동이든 왼조에 대한 이야기 여기에 아주 자세한 기록이 나오는데 자 볼까요? 그 나라 외는 본래 또한 남자를 왕으로 삼았는데 70년 80년을 다스리다가 외국에 난이 있어 외국이 어지러워져서 서로 공격하고 정벌하여 오랫동안 서로 싸웠다. 이내 함께 한 여자를 왕으로 세웠는데 그 이름이 히미코 비미오였다. 그녀는 기도를 섬기고 쉽게 말하면 아주 옛날에 말 그대로 기도를 섬긴다는 건 어떻습니까? 아주 지금으로 한다면 이제 신이 아주 밝은 사람 신녀죠. 보면요 무녀 신녀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기도를 섬기고 사람들을 혹하겠고 나이가 이미 오래됐는데 남편이 없고 남동생이 있으면서 어떻습니까? 나라를 다스리는 걸 도왔다. 근데 이 결혼도 안 하고 남편도 없고 나이도 오래됐는데 어떻게 왕으로 뽑았을까요? 능률이 특출했다는 거죠. 대단히 영이 밝았고 지도력이 있었는데 특히 또 옆에 누가 있었다? 남동생이 어떻습니까? 도와주고 있었다. 왕이 된 이후로 본 적이 있는 자가 적었다. 여자 시종 천여 명으로 하여금 수중 들게 하였고 오직 남자 한 사람만이 음식을 공급하면 말을 전하여 드나든다. 쭉 이야기 나오죠. 자 이래서 자 여러분들 이 비밀이 나중에 자 이 강제 해수된 책에 이 비밀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보시기 바랍니다. 끝부분에 나올 건데요. 이 기록의 실체가 누군지 자 비밀을 드러내놓은 분이 바로 여러분들 오늘 소개하는 이 책자의 주인공입니다. 자 그리고 후한서 보겠습니다. 환제와 영제의 치세에 외국에 대란이 일어나서 서로 공격하고 있는데 또 거의 비슷한 이야기 나오죠. 비미오라는 여자가 있어가지고 나이는 들었지만 시집을 가지 않고 이게 어떻습니까? 귀신의 도에 밝아가지고 왕이 되었다 나옵니다. 그죠? 그리고 한 남자가 옆에서 어떻습니까? 그 여왕을 도왔다는 기록이 여기에 후한서 동의열전에 나옵니다. 자 이렇게 역사서에 여러 역사서에 등장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 여인은 히미코라는 여인은 전설이 아니죠. 실존했던 인물입니다. 자, 히미코가 등장하는 기록은 삼국지, 후한서, 진서, 양서, 수서, 북사, 삼국사기, 신라본기에 히미코가 등장합니다. 하지만 정작 한국의 가야사학자들이 정사라고 주장하는 일본 서기에는 히미코가 나오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보신다면 일본 서기를 지금 우리나라 가야하는 사람들이 정사라고 주장하는데 여러분들 정사입니까? 위서입니까? 아니면 꼴리는 대로 쓴 책입니까? 여러분들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구분할 수 있는데 자, 이 히미코가 어떻습니까? 역사에 어떻게 일본의 여왕이 되었는지
그 내용의 책에 보면 자, 그 여왕의 이동 경로를 이분이 어떻습니까? 찾아가지고 이 책에 썼습니다. 자, 어디서? 자, 여러분들 첫 페이지 67쪽 보시면 뭐가 나옵니까? 가락에서 대마도로 갔다라고 나옵니다. 자, 가라에서 대마도로 이동한 경로가 처음에 소개됩니다. 소개되고, 자, 히미코라는 여인이 어디서? 일본에서 탄생한 것이 아니라 어디서? 가락에서 대마도로 갔다 이거예요. 대마도는 원래부터 어떻습니까? 자, 가야가 물러 지배했지만 나중에 가야가 멸망하면서 누가 차지합니까? 고구려 백제 신라가 대마도를 서로 차지하기 위해서 싸우는데, 자, 가운데가 고구려가 차지했던 인이가라. 자, 그리고 신라가 어떻습니까? 좌가를 차지하고 보면요, 백제가 계지가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저쪽 가보시면 어떻습니까? 백제, 고구려, 신라의 흔적이 나옵니다. 실제 그리고 일본 서기에 사만을 정벌했다는 그 기록, 사만은 원래 한은 일본어로 가라로 또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원래 사만이 한반도 남한의 사만,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역사에 남사만이 있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거의 후반기 기록에 살짝 들어갔지 원래 사만은 전라도 경상도의 사만이 아니었다는 것 제가 다른 때 강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뭡니까 보면 일본 서기에 신공항우가 사만을 정벌했다는 그 사만은 어딜까요 보면요. 자, 우리 기록으로 말한다면 사만은 고구려 백제 신라, 즉 저 만주 길림까지 다 어떻습니까? 신공항우가 지배했다는 논리인데 말이 안 되죠. 그러면 신공항우가 지배했다는 정벌했다는 사만은 실체가 뭘까요? 바로 이 대마도의 사만 상가라였습니다. 원래는 고구려 백제 신라가 차지하고 있다가 나중에 고구려의 관계 토강이 어떻습니까? 신라를 도와주면서 열도를 쳐들어가 버리죠. 그러면서 큐슈까지 완전히 어떻습니까? 고구려가 쭉 건너가 가지고 차지를 해버립니다. 열도를 완전히 쓸어버리고요. 자, 하지만 나중에 어떻게 된다? 이 땅이 왜가 어떻습니까? 다시 정복을 하면서 그때부터 어때요? 서서히 일본이 어떻습니까? 일본국이 형성되고 하면서 이제 오락가락하면서 어떻습니까? 저 영토 싸움이 아주 본격화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싸움이 왜가 일본이란 나라를 열기 전에는 어때요? 고구려 백제 신라의 각축정이었고 원래 저 땅은 또 어떻습니까? 고구려 백제 신라가 내려오기 전에는 가야가 차지했던 땅이 대마도와 여러분들 어디까지요? 큐슈까지 갑니다. 하지만 가야가 망하면서 고구려 백제 신라가 어떻습니까? 대마도를 정벌하고 그 다음에 돼요. 일본 열도 본토까지 진출을 합니다. 자, 이런 내용은 여러분들 자세하게 이제 일본사 강의를 들어보시면 나올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대마도에서 어디로 이동했을까요? 히미코가. 자, 우리 이종희 선생님이 찾아낸 자료에 보면 자, 대마도에서 일대국으로 갔다. 그럼 일대국이 뭐겠습니까? 일대국이 바로 일국이라 합니다. 지금 말하면 이끼섬이라 보면요. 자, 여기 지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본 큐슈의 본토로 들어가기 위해서 대마도에서 반드시 거쳐야 될 게 어디죠 보면요. 이끼섬입니다. 일기국, 일지국, 그럼 일대국이라고 나오는데 보면요. 자, 여기를 거쳐서 히미코가 어디로? 가야에서 대마도에서 이끼섬, 일기도, 이끼섬까지 진출한 경로를 이 책에 실어놨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경로, 일대국에서 어떻습니까? 말로국, 이도국을 거쳐서 쭉 이제 큐슈의 중심부까지 들어가는 경로를 이 책에 써놨습니다. 누가? 일본의 최초의 여왕 히미코가 이동한 경로입니다. 자, 이렇게 기술해놨고요. 자, 히미코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보시면 지도를 보십시오. 저 가야에서 대마도를 건너서 대마도 다음에 섬이 이끼섬이죠. 이끼섬 다음에 뭡니까? 이제 바로 큐슈의 북부를 가는데 저기에 뭐가 있습니까? 바로 가라스. 가야를 당진으로 쓰는데 보면 당으로 쓰는데 보면 가를 당으로 한자로 쓰는데 자, 저기가 원래 가야 영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지금도 가라라는 지명이 큐슈 쪽에 저 북쪽에 붙어 있습니다. 자, 저쪽으로 거쳐서 어떻습니까? 히미쿠가 어디로? 큐슈의 중심부로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자, 그 큐슈에 어떻습니까? 가야인들이 들어간 흔적이 남아있는 데가 바로 큐슈 홋카이도의 나카돈 비치 종류동인데 여기에 보면 가야 사람의 형태를 만들어 놨습니다. 가야 복장을 한 사람이 저 안에 딱 어떻습니까? 만들어지는데 지금은 일본 사람들이 얼굴을 갈아엎어 가지고 얼굴 형태를 모르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분 일본 다음에 이제 직접 답사 가시면 여기를 들러 보시기 바랍니다. 저기에 가야 사람들이 가져왔던 철하고 어떻습니까? 가야인의 모습에 바로 석상이 저 동굴 안에 있었습니다.
지금은 있는데도 어떻습니까? 거의 공개가 되지 않고 얼굴도 어느 나라 사람인지 모르게끔 지워져 버렸습니다. 자, 여러분 소개해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이제 들어가면서 어디까지 들어가느냐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아소산에 갑니다. 아소산은 제가 다른 강의 때 많이 했죠. 아소산 지금 이제 화산 연기 떠오르는데 거기 아소산입니다. 옛날에는 아주 살기 좋았죠. 화산재 주변에는 화산이 없었습니까? 대단히 살기 좋습니다. 비옥한 옥토가 만들어져 있죠. 자, 그까지 뭐냐? 히미코가 들어가는데 거기에 뭐냐? 바로 사마대국. 여러분들 여기에 어떻습니까? 나라를 여기서 세운다 이겁니다. 자, 여러분들 자, 여기 넣어줘 보면요. 야마대국, 사마대국 이런 식으로 하는데 자, 여기에 히미코가 어떻습니까? 아소산에서 나라를 건국하는데 자, 여기에 어떤 흔적이 있는지 이쪽입니다. 지역은 바로 큐슈에 여기 가보면 뭐죠? 히미코가 도착해가지고 나라를 세운 데가 뭐냐면 이쪽이 뭐냐면 여기 지금 지도로 본다면 바로 가라쿠니 닷계라고 가라국산 아니면 한국산으로 불리우는 산이 있는 지역이 바로 큐슈의 바로 가라쿠니 이쪽입니다. 이쪽에 여기가 뭡니까? 야마대국, 사마대국이라 부르는 데인데 일본은 아직까지도 어떻습니까? 야마대국이 어딘지를 아직도 잘 안 밝힙니다. 왜? 저게 밝히면 일본의 역사의 실체가 드러나기 때문에 아직도 안 밝히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오늘 자료를 보신다면 어때요? 자, 가야에 어떻습니까? 가야로 거쳐서 대마도를 거쳐서 이끼섬을 거쳐서 큐슈의 북부를 거쳐서 어떻습니까? 바로 중심부 큐슈의 아소산까지 와서 나라를 세운 인물 여인이 누굴까요? 바로 히미코인데 히미코가 정착한 이곳에 뭐다? 가라쿠니 닷계 가라국산이 있고 일명 한국산이 있습니다. 모습이 이런 산입니다. 여러분들 저게 가라국산이라 부르고 한자로 또 어떠세요? 한국산이라고 표현 간판지를 붙였습니다. 한국인들 하도 많이 오니까 한글로 써놨죠. 한문을 써놨고 저기가 바로 히미코의 어떻습니까? 히미코가 자 섬을 건너가지고 와서 나라를 세운 곳으로 이야기를 하는 바로 그쪽입니다. 자, 여러분들 눈으로 확인하셨죠? 그러면 도대체 여기 어떤 역사의 흔적이 있을까요? 히미코라는 여왕이 살았던 흔적이 있을까요? 그 히미코는 도대체 또 누굴까요? 자, 보겠습니다. 자, 거기에 가보면 누구를 만나느냐? 자, 히미코의 묘가 나오는데 히미코의 묘라고 추정하는 아마 처음 듣는 분 많을 겁니다. 왜 여왕인 어떻습니까? 히미코의 묘가 있다는 것은 지금까지 어디 이야기 안 나오는데 이 책이 어떻습니까? 자, 이 책을 쓰신 분이 일본을 추적해가지고 이거 책을 남겨놓은 겁니다. 거기에 히미코의 묘가 나오는데 여기에 누구를 모시는 신사가 있느냐? 잘 보시기 바랍니다. 왼쪽에 보시면 누구죠? 묘견궁이 나옵니다. 묘견. 자, 일본에서는 저 묘견을 어떻습니까? 보살로도 이야기하는데 자, 묘견 원래는 뭐죠? 묘견 공주입니다. 여러분들 묘견이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묘견 이제 알아야 됩니다. 제 유튜브 보시는 분들 묘견은 누구죠? 바로 김수로왕의 딸 공주인 묘견입니다. 여러분들 자, 히미코의 묘가 있는 그 장소 히미코가 나라를 세웠던 그 장소에 누가 있다? 바로 김수로왕의 딸 공주인 묘견 어떻습니까? 묘견을 모시는 신사가 있는데 자, 이 영향력이 너무 커가지고 일본의 열도 어떻습니까? 열도까지 어떻습니까? 묘견을 모시는 묘견 공주를 모시는 신사가 많이 열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어디 센터가 어디다? 바로 히미코의 묘가 있다고 추정되는 이곳에 어떻습니까? 묘견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내용이 이 책에 들어있는 거예요. 일본이 대단히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묘견공주는 바로 김수로왕의 딸 묘견공주인데 보면요. 일본의 학자들이 뭐냐? 여러분들 일본의 학자들도 이야기 추정하고 이종기 선생님이 뭐다? 후왕후의 둘째 딸 묘견공주가 거북배를 타고 내려왔다. 거북은 가야의 상징이죠.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일본의 열도에 있는 묘견을 모시는 어떻습니까? 기념물은 전부 다 밑에가 바로 가락국과 연결된 거북을 다 만들어 놨습니다.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묘의 위치를 추정해 놨습니다. 이 책에만 나오는 거고요. 아무도 말 안 하는 겁니다. 자, 저기에 여왕의 묘라고 추정할 수 있는 곳을 자, 이종기 선생님이 찾아가지고 저렇게 책으로 실어놨습니다. 일본은 저걸 어떻습니까? 숨겨야 됩니까? 드러내야 됩니까? 여러분 잘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본 입장에서 자, 일본의 최초의 여왕 정서에 등장하는 최초의 여왕이 어디를 통해서 왔다?
이런 것만 가더라도 어떻습니까? 대단히 충격을 주는 건데 묘까지 어떻습니까? 찾아가지고 추정해가지고 저 내용을 저렇게 책에 실었습니다. 자, 거기에 바위 이제 이야기 나오는데요. 자, 바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흑백이기 때문에 참 여러분들 칼라로 찍어서 해야 되는데 다음에 일본 가면 진짜 추적해가지고 칼라로 찍어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저기에 글이 피석이 있는데 피석에 글이 있는데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오른쪽에 보면 어때요? 영구 쭉 나오죠? 여러분 쫙 보시기 바랍니다. 저기에 쓰인 글은 일본어로서 해석이 안 된다 이거예요. 오직 누구의 해석요? 한국어로 해석되는 겁니다. 한자하고 일본어로 돼 있는데 일본 사람이 한자 일본어를 알더라도 해석이 안 되는데 여러분들 해석해놨죠. 오래오래 영어로 뭐, 자 여러분 오래오래 데어라이 해놨죠. 데어라이 아마 이거는 뭡니까? 아주 크게 성공하라는 건데 여기 보시면 자 한자고 일본어 어디 되죠? 영어로 되죠. 영하고 한자 써놨죠. 오래오래. 자 참 재밌습니다. 저 바위에 한자고 일본어로 써놨는데 일본어로는 도대체 뜻이 뭔지 모르는데 한국어로 읽으면 뭐다? 한자를 표현해가 읽으면 우리말로 보면 오래오래 해가지고 어떠세요? 성취하라는 그런 내용이 저 바위에 새겨져 있습니다. 한국어로만이 번역되는 내용입니다. 자, 저 내용을 이종기 선생이 저 책에 실어놨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종기 선생이 결론을 짓습니다. 뭐다? 일본의 최초의 여왕 히미코가 누구였느냐 실제로 뭐다? 바로 김수왕의 둘째 딸 묘견 공주였다는 것을 이 책에 정리를 해놓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죠? 김수왕의 둘째 딸 묘견 공주가 어떻습니까? 열도로 건너가가지고 바로 최초의 야마대국, 최초의 여왕이 되는데 보면요. 이름이 바로 히미코였다라고 결론을 짓습니다. 자, 일본의 히미코 신앙을 보시기 바랍니다. 일본 최초의 여왕인데 저렇게 다양한 보살의 모습으로서 아주 또 무인의 여인으로서 어떻습니까? 저렇게 있는데 밑에는 전부 다 뭐다? 거북입니다. 거북을 타고 온 묘견 공주입니다. 여러분들 바로 가락국에서 왔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거북이죠 보면요. 자, 저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저런 김수랑의 둘째 딸 묘견공주가 일본 열도, 왜 열도 초기를 통일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있을까? 규슈를 통일해가지고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것은 뭐 때문이죠, 여러분들? 바로 가야의 철기문화라는 거 아실 겁니다. 그래서 아까 규슈 소개했죠. 동굴 속에 뭐가 있다? 가야의 모습이 만들어져 있는데 앞에 원래 쇠가 있었다. 쇠가 있었는데 지금 다 없어버렸습니다. 없애버렸습니다. 일본에서. 그 철기문화를 가지고 왔다는 것을 그 동굴에 만들어놨는데 쇠를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얼굴도 한국인인지 일본인지 구분 못한 그 얼굴도 다 이렇게 해서 갈아버렸어요. 자, 그게 큐슈의 동굴에 있습니다. 자, 저리 나와 있고요. 자, 보십시오. 일본의 신사 보십시오. 당지는 가라랬죠. 가라 문화. 가라인데 보면 가라와 관련된 어떻습니까? 신사에 뭐가 만들어졌죠 보면요. 저렇게 거북이 만들어졌습니다. 누구의 그러면 이제 아시겠죠? 바로 가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야에서 건너온 문화. 가야 문화 그걸 상징하기 위해서 일본의 신사에는 어떻습니까? 바로 저렇게 거북을 다 새겨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데요. 자, 이종기 선생이 뭐까지 정리해놨느냐? 자, 김수왕후 호왕후가 뭐죠 보면요. 10남 2녀를 낳았는데 7왕제는 여러분들 나중에 어떻습니까? 하동 쌍계사 밑에 가보면 7부람이 있는데 거기에서 가보면 7부를 김수왕의 7아들이 뭐냐? 여기서 덕도를 해가지고 끝났다는데 실제로는 거기서 끝난 게 아니죠. 중국에 불가에서는 어떻습니까? 덕도하면 죽는 수밖에 없죠 보면요. 하지만 나중에 일본 학자들은 뭐냐? 이 양반들을 추정해가지고 그 김수로의 7왕자가 또 어떻습니까? 일본으로 건너와서 소국으로 만드는 과정까지 일본 학자들이 밝혀놨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오늘 전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자, 10남 2녀 중에 히미코가 누구였느냐? 바로 두 번째 딸이었죠. 그러면 한 남자는 누구였느냐? 히미코를 도와줬던 한 남자가 누구냐를 이종기 선생이 찾아가지고 이 기록에 남겨놨습니다. 누구일까요? 자, 아까 보였죠? 삼국지 위지 위서 동해전에 외인조의 뭐다? 히미코는 결혼은 남편이 없었고 남동생이 어떻습니까? 옆에 도와주고 있었다. 근데 이제 정리한다면 어떻습니까? 이 여인은 누구였다? 바로 김수왕의 둘째 딸 묘견 공주였다. 그러면 도와주고 있던 남동생은 누구였겠느냐? 여러분들 남동생은 누구였겠습니까? 자, 이종기 선생의 정체를 밝혀놨습니다. 자,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거등왕 시절. 이제 김수로왕이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거등왕이 가나의 두 번째 왕이 되죠. 보면요. 그때 뭐냐? 거등왕의 형제 누가 있느냐? 여러분들 바로 그러면서 묘건공주의 뜻은 동생, 남동생이 되는 누가? 여러분들 오늘 보시기 바랍니다. 신선선자에 대해 볼견자 선견왕자가 바로 힘있고 묘견을 도와서 어떻습니까? 그 나라를 통치했다고 나옵니다. 자, 요것을 이종기 선생이 찾아서 이 책에 실었습니다. 바로 중국 책에 나오는 힘있고를 도와줬던 남동생은 누구였다? 바로 김수롱의 아들 누구요? 선견왕자였다 라고 기록을 새겨놨습니다. 여러분들, 자, 일본 최초의 여왕의 실체, 정사에 기록된 힘있고와 그 남동생의 실체를 어떻습니까? 이종기 선생이 밝혀서 저 책에 실어놨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최근에 이 책이 아마 이제 들어온 건데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책은 나오자마자 일본 초기 역사의 모든 비밀, 지금 일본은 뭐죠? 어디로 몰아갑니까? 힘있고보다는 일본 서기의 신공황후를 일본 역사에 어떻습니까? 주체로 삼으려고 하는데 문제는 누구요? 신공황후는 큐슈 출신이 아니죠. 여러분 어디요? 야마토에서 나온 인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된 말 어떻습니까? 정통성이 떨어지죠. 그래서 일본 입장에서 누구를 없애고 히미코를 지우고 일본 서기의 신공황후를 드러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자, 히미코의 정체, 히미코의 동생의 정체까지 어떻습니까? 이종기 선생이 밝혀서 히미코 도레의 수수께끼란 저 책을 일본에서 출간하자마자 바로 강제 해수, 배포 금지를 당합니다. 그래서 저 책은 여러분들 제가 일본에 우리 이제 같이 역사운동 하는 분께 자, 부탁을 해가지고 아마존에서 저 책이 남아있다는 걸 정보를 찾아가지고 일본으로부터 사들인 일본을 통해서 한국으로 들어온 책입니다. 몇만 원 주고 저 책을 샀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에 있는 자, 국내에서는 보지 못하는 이제 힘있고 의 도래의 수수께끼를 여러분들 오늘 가장 중요한 원문 내용을 매립역사문화TV에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아깝지 않죠? 보시면 이런 정보가 있다는 거. 자, 최근에 이제 이종기 선생이 지은 것을 국내에서 책을 낸 것이 가야공주 일본에 가다 이 책이 나왔습니다. 자, 30년 탐사의 국내 왕기파이라는 책이 나오는데 저 부분을 여러분들 참고하셔가지고 바로 힘있고 묘건공주의 실체를 조금 더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유튜브 제작에 도움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항상 메일이라든지 이렇게 연락 주시면 반영을 하겠습니다. 자, 항상 매립역사문화TV 많이 보신다고 이번 세미나, 사설 세미나를 하는데 대부분이 이 방송을 보고 왔다는 분들입니다. 많이 만났습니다. 서로 인사도 나누고 했는데요. 하여튼 많이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여러분들께 시간 나는 대로 자료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일일이 한 분 한 분 성함 오늘 시간이 없어서 못 올리는데요. 일단은 마음으로 전해야겠습니다. 감사 말씀드리고 좋은 프로그램 또 시간이 되는 대로 여러분들께 만들어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